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결혼한 지는 2년 된 30대 초반의 여성입니다. 아이는 아직 없고요. 상황이 이렇게 되다 보니 그렇게 기다려도 안 생기던 아이에게 고마울 따름이네요. 얼마 전 이혼을 했거든요. 사실 어디든 이렇게 직접 사연을 적어보는 건 처음이라 어떤 말로 시작을 해야 할지 어색하기만 합니다. 그래도 이왕 마음먹은 거 천천히 한번 시작해 볼게요. 보통 사람들은 무슨 이유로 이혼을 할까요? 아마도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저희는 경제적인 이유도 이유지만 무엇보다 남편의 적반하장식의 태도에 제가 질려버려 이혼하게 되었어요. 친구들한테 이 갑갑한 속을 털어놓자니 어차피 내가 선택한 사람인데 결국 제 얼굴에 침 뱉는 격밖에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혼자 끙끙 앓다가 익명의 힘을 빌려 여기까지 오게 되었네요. 제 이야기를 먼저 간략하게 해보자면 저는 서울의 중위권 대학을 졸업한 후 평범한 직장 생활을 시작했어요. 한 2년쯤 다녔을까 갑작스러운 경기 침체로 저희 회사뿐 아니라 웬만한 기업들의 대대적인 해고바람이 불었죠. 다행히 저는 해고 대상은 아니었지만 하루아침에 실직자가 되는 동료들을 보니 남의 일이 아니더라고요. 언제 제 일이 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눈앞이 깜깜해지는데 그동안 제가 세웠던 계획들이 아무 의미가 없어지고 과연 언제 해고 통지서를 받을까 하루하루가 불안한 겁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저는 틈틈이 바리스타 자격증을 준비했죠. 그리고 제빵 기술도 익히며 막연하게나마 나중에 나이 들면 차리려고 했던 카페를 열기 위한 준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다행히 친정 부모님이 어느 정도 재력이 있으셔서 제 뜻을 말씀드렸더니 어느 정도 지원은 해주신다고 했거든요. 그리고 직장 생활 4년 만에 회사에서 멀지 않은 곳에 위치한 작은 카페를 인수하게 되었고 인테리어부터 각종 설비 구입까지 저 혼자 힘으로 다 했습니다. 몇 년 동안 꾸준히 창업 준비를 해왔던 터라 크게 어려움은 없더라고요. 처음 창업한 분들이 다 그렇듯 저 역시도 초반엔 고생 꽤나 했네요. 잠까지 줄여가며 매상을 올리고 단골 손님들을 확보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다 보니 2년도 채 안 돼서 이전 직장에서 받는 월급 이상을 벌게 되었어요. 돈 한 푼 아끼려 아침부터 밤까지 혼자 일하던 초반과는 달리 지금은 3명의 직원까지 둘만큼 자리를 잡았다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남편을 만나기 전까지 저는 그렇게 자영업자로 살고 있었는데 당시 친구들은 하나둘씩 시집을 가더라고요. 솔직히 마지막 남자친구와 헤어진 뒤 2년째 일만 하고 있던 저를 불쌍하게 여긴 친구가 자기 남편과 친한 친구라며 소개를 해줬는데 그 사람이 바로 제 남편이었죠. 딱히 소개팅을 하고 싶은 생각은 없었어요. 하지만 친구들 결혼을 보고도 태평한 저를 친정엄마가 굉장히 속상해 하셨거든요. 너는 대체 연애는 언제 할 거냐, 그래가지고 시집은 가겠냐, 라면서 엄청 닥달을 하셨지요. 그래서 모시기는 척 나간 자리에 전 남편이 나온 겁니다. 오래된 친구와 함께 한 소개팅 자리라 그런지 어색하기는커녕 편안한 분위기로 저희는 시간을 보냈고 술도 한잔하다 보니 어느덧 시간이 밤 11시가 다 되어 가더군요. 그렇게 좋은 기억으로 첫 만남을 끝냈는데 다음날 남편이 먼저 애프터 신청을 하는 겁니다. 그리 특출난 외모도 아니었지만 저도 서글서글한 인상과 상대방을 편하게 해주는 성격을 가진 남편과 계속 만남을 가지고 싶었어요. 그렇게 연애를 시작한 지 8개월쯤 되었을 무렵 저는 남편의 청혼을 받았고 저희는 부부의 연을 맺게 되었죠. 사실 당시 남편 나이가 35이었는데 아무래도 나이가 있으니 결혼에 대한 압박을 많이 받았나 봐요. 만난 지 1년도 안 돼서 청혼을 한 걸 보면 말이에요. 저도 마찬가지로 눈에 뭐가 씌었는지 남편과 결혼을 결심했고 이후로 저희의 결혼 준비는 급물살을 탔습니다. 당연한 수순으로 결혼 이야기가 나오고 가장 먼저 한 건 바로 서로의 재산 상태를 오픈하는 거였어요. 제 경우에는 창업하느라 당시 모아놓은 돈을 전부 쓰긴 했지만 그래도 그동안 꾸준히 매상이 올라준 덕분에 7천만 원 정도 저축해 놓은 상태였습니다. 거기다 1년 전 부모님이 증여해 주신 작은 오피스텔도 하나 있었고요. 참고로 저희 부모님은 조금 일찍 은퇴를 하셨는데 부모님 재정 상태를 정확히는 몰라도 현재 살고 계신 아파트와 오피스텔이 하나 있으셨어요. 그중 오피스텔을 제게 주신 거죠. 부동산 외에도 저축도 조금 있으신 걸로 알아요. 거기다 연금도 꾸준히 나오다 보니 부모님 노후는 확실한 편입니다. 하지만 남편의 경우는 조금 달랐어요. 일단 결혼할 당시 남편이 모아둔 돈은 딱 5천만 원이었는데 솔직히 남편 나이나 경력을 고려해 본다면 기대에 크게 못 미치는 금액이긴 하죠.
그런데 남편이 말하길 돈을 많이 모으지 못한 이유가 바로 학자금 대출을 상환하느라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본인이 번 돈으로 본인이 공부한 거 냈다는데 거기다 대고 제가 뭐라고 하겠어요. 오히려 그때는 그런 부분이 책임감이 있어 보여서 좋아 보이기도 했네요. 특히 남편이 다니던 회사는 공기업 성격이 아주 강한 회사라 진짜 큰 사고만 치지 않는 한 절대 해고당할 염려가 없는 곳입니다. 아시다시피 해고에 대한 뼈아픈 기억이 있는 제게는 몇 천만 원 더 모은 것보다 안정적인 직장이 훨씬 매력적으로 다가왔습니다. 당장 가진 돈이 적어도 앞으로 둘이서 열심히 모으면 된다고 생각하기도 했고요. 남편에게는 시어머니, 그리고 6살 어린 신우가 한 명 있었는데 아버님 돌아가시면서 어느 정도 재산을 남기셨다고 해요. 그래서 시어머니의 부양 문제는 크게 걱정 안 해도 된다고 미리 안심을 시켜주더라고요. 시누이는 미혼이고 남편이 결혼하고 현재 어머님과 둘이서 살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에 다닌다고까지만 들었는데 정확히 그곳에서 무슨 일을 하는지는 모르고요. 아무튼 저희 집과 시가 사이에 경제적인 격차가 어느 정도 있기는 했지만 그게 제가 결혼을 하기로 결심하는데 별다른 지장을 줄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서로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는 게 부부라고 생각했으니까요. 결혼하고 나니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좋더라고요. 늘 내 편이 돼줄 것만 같은 남편이 얼마나 든든하게 느껴졌는지 모릅니다. 거기다 실제로 저한테도 아주 잘했고요. 하지만 시간이 조금씩 지나면서 남편이 자꾸 자기와 저를 비교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제가 카페를 운영하는 게 엄청 부러웠나 봐요. 잊을만 하면 긴 한숨을 쉬며 자기는 언제 사장 소리 들어보냐고 일하고 싶을 때 일하고 쉬고 싶을 때 쉬는 것만큼 부러운 게 없다는 소리를 하대요. 전속으로 코웃음을 쳤죠. 초반에 제가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안다면 절대로 저런 말은 못할 텐데 말이에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이해가 되질 않더군요. 남들은 들어가고 싶어서 2년이고 3년이고 열심히 노력하는 회사에 다니면서 뭐가 그렇게 불만인 건지. 그게 아니면 회사에서 받는 스트레스가 제 상상 이상인 건가 하며 별의별 생각이 다 들더라고요. 그럴 때마다 저는 남편에게 좋게 타일렀습니다. 장사라는 게 보는 것만큼 쉬운 게 아니라고, 그냥 지금 다니는 회사 잘 다니는 게 훨씬 더 좋다고 말이죠. 그냥 해본 소리라며 뾰루퉁한 표정으로 들어가는 남편이 안쓰러워 할 줄도 모르는 애교까지 떨면서 마음을 풀어주곤 했는데, 아니 이 정신 나간 남편이 기어이 일을 저지를 줄은 꿈에도 몰랐네요. 결혼한 지 1년이 되던 어느 날 저와 아무런 상의도 없이 남편이 회사에 사표를 던졌답니다. 그러면서 자기도 저처럼 카페를 차리겠다고 하는 겁니다. 진짜 드라마나 영화 같은 데 보면 너무 어이가 없는 상황에서 왜 뒷목을 잡는지 그날 알았네요. 저는 너무 화가 났어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와이프하고 한마디 상의 없이 혼자 그런 큰 결정을 내릴 수가 있냐고. 창업은 아무나 하냐 했어요. 그것도 전부 오랜 시간 동안 다방면으로 준비를 해야 겨우 남들 하는 만큼 할까 말까 하는 건데 무슨 자신감으로 덜컥 일을 저질렀냐고 속사포처럼 따져댔습니다. 정말 너무 화가 났거든요. 이렇게까지 무책임한 사람인 줄 알았다면 진지하게 결혼을 다시 생각해봤을 텐데 그동안 제가 완전히 속은 거였어요. 제 속도 모르고 남편은 아무런 걱정 말라고 자신있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왕 이렇게 된 거 무슨 계획이라도 있냐고. 돈은 어디서 나서 카페를 차릴 거냐 물어봤더니 남편은 씩 웃으며 시어머니가 8천만 원, 그리고 나머지는 은행에서 대출받아 시작할 거랍니다. 무작정 저보고는 신경 쓰지 말라고, 나중에 저보다 훨씬 잘 되면 그때 가서 배 아파하지나 말라더군요. 이미 일은 벌어졌는데 제가 뭐 어떻게 하겠어요. 대신 나중에 잘못되었을 때 같이 덤탱이 쓰고 싶지는 않아 한 가지 제안을 했습니다. 카페를 차리던 편의점을 차리던 그건 당신 마음대로 하는데 단 생활비는 빼먹지 말라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실 지금까지 경제권이 저한테 있었거든요. 제 수입이 월 평균 600에서 700, 남편은 400 중반이니 합치면 1000에서 1100만 원 정도가 됩니다. 생활비 넉넉하게 쓰고도 매달 저축도 하면서 양가 부모님께 50만 원씩 용돈도 보내드리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이제는 상황이 달라졌으니 생활비 150만 원만 내고 나머지는 알아서 하라 했습니다. 그러자 남편은 무슨 자신감인지 나중에 저보고 후회나 하지 말랍니다. 생활비가 문제가 아니라 돈이 얼마가 남던 그건 자기가 다 알아서 할 테니 그때 가서 자기 돈 탐내지 말라고요. 얼마나 자영업을 우습게 봤으면 시작도 하기 전에 저리 자신만만해 할까 싶어
차라리 잘 됐다는 생각까지 들더군요. 제대로 피똥 한번 사봐야 정신 차릴 거 아닙니까? 어차피 결과는 뻔히 보였지만 뭐 어쩌겠어요. 자기가 할 수 있다는데요. 그렇게 남편은 카페를 결국 차렸고 처음 두세 달은 어찌저찌 생활비를 가져다 주긴 하더라고요. 솔직히 장사가 어떻게 되는지 몇 번 찾아가고 싶긴 했지만 참았어요. 저도 그렇고 남편도 마찬가지로 서로 화가 안 풀린 상태였거든요. 그래서 집에서 마주쳐도 제가 먼저 장사는 잘 되냐는 질문 같은 거 한 번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하루가 다르게 남편의 안색이 안 좋아지는 거예요. 거기다 살까지 조금씩 빠지는 게 눈에 보일 정도고 말이죠. 분명히 자기가 생각한 대로 잘 안 되는 게 분명한데도 남편은 그 알량한 자존심 때문인지 제게 도와달라는 말 같은 건 전혀 하지 않더군요. 그러다 남편이 카페를 시작한 지 반년이 좀 넘을 때부터 생활비가 뚝 끊겼습니다. 처음 한두 달은 제가 부담해줬어요. 미운하고 오나 일단은 제 남편이니까요. 그렇게 큰 소리를 쳤는데 지금 그 속이 오죽하겠습니까? 드디어 남편이 제게 말을 꺼내더라고요. 카페를 접어야겠다면서요. 자기가 생각한 대로 잘 안 된다는 말을 하길래 이제 포기하고 다시 직장을 알아볼 거라 예상을 했는데 웬걸요. 남편이 한다는 소리가 자기 매장 정리하고 제가 운영하는 카페 근처에 편의점을 내면 어떻겠냐는 소리를 하더라고요. 이게 무슨 소린가 싶어 재차 물어봤더니 자기가 분석한 결론이 장사는 자리싸움이더랍니다. 근데 제 카페가 있는 그쪽 지역이 완전 노른자니까. 제 카페 근처에 편의점을 차리면 저희 손님들이 지나가다 자기 편의점에 들르지 않겠냐. 이거야말로 정말 획기적인 아이디어 아니냐고 신이 나서 말을 하는데 머리가 아득해지면서 어디서부터 이 인간을 뜯어고쳐야 할지 막막하기만 하더군요. 그러면서 한 가지 부탁이라며 한다는 소리가 시어머니에게 드리는 용돈을 제 돈으로 좀 드리라는 거예요. 거기다 생활비도 당분간은 못 낼 것 같다는 말까지 함께해요. 편의점만 궤도에 오르면 한 번에 다 갚아줄 거라는 헛소리를 하길래 전 단칼에 거절을 했죠. 한 번 실패를 했으면 이제라도 정신 차리고 직장을 다닐 생각은 안 하고 또 무슨 편의점 타령이냐 거기다 니 멋대로 일 저질러 놓고 뒷수습은 나한테 해달라고? 어림도 없다 했습니다. 죽어도 그렇게는 못 해준다고요. 지금까지 몇 개월치 생활비가 밀렸는지나 알아? 거기다 뭐 어머님 용돈도 내 돈으로 드리라고? 칼만 안 들었지 완전 날강도네 이거. 라고 그랬더니 남편한테 이거가 뭐냐고 소리치고 난리를 피우더라고요. 너무도 달라진 남편의 모습을 보며 전 바로 깨달았죠. 이게 제 결혼의 종착역이라는 걸요. 지금도 이해가 안 돼요. 왜 멀쩡하게 다니던 좋은 회사를 때려치고 사업을 한다고 설쳐댔는지 말이에요. 그만큼 제가 편하게 돈 버는 것처럼 보였을까요? 솔직히 어떤 장사든 한번 해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겉으로는 사장님 소리 들어가며 편하게 있는 것 같지만 얼마나 신경 써야 할 게 많은지를요. 더 이상 말 섞기 싫어서 우리 이혼하자라고 말하곤 전 집에서 나와버렸습니다. 그리고 제 카페로 가서 직원들에게 당분간은 급한 일 때문에 한 일주일 문 닫을 거라 통보했어요. 돈은 유급으로 해줄 테니까 휴가 받았다 생각하라고 말해주고는 친정으로 와버렸어요. 그런데 남편은 합의 이혼을 하자고 제안한 저를 상대로 굳이 이혼 소송을 걸더라고요. 나중에 알게 된 일이지만 제 카페나 오피스텔에 대해서 재산 분할을 요청하려는 목적이었나 봐요. 하지만 말짱 소용없는 짓이었죠. 처음부터 다 제 소유였을 뿐만 아니라 소송 과정에서 오히려 남편이 배우자로서 역할에 충실하지 않았다는 것만 입증되는 바람에 오히려 저한테 1,000만 원이라는 위자료까지 주게 되었거든요. 변호사 수임료까지 고려하면 남편에게는 큰 손해뿐인 소송이었을 겁니다. 그제서야 다시 직장도 알아보고 걔가 시키는 대로 하겠다며 사정하다시피 빌었지만 이제 와서 그게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남편의 참모습을 알고 나니 그 입에서 나오는 어떤 말도 믿을 수가 없는데요. 친정엄마는 결혼하라고 재촉한 당신이 이 모든 일의 화근이라며 제게 너무 미안해하셨어요. 그런 엄마의 모습을 보고 있자니 참 착잡하더라고요. 잘 사는 모습을 보여드렸으면 좋았을 텐데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건 안 되는구나 싶었네요. 이렇게 또 인생을 배웠고 뭔가 한층 더 단단해진 느낌이 듭니다. 이제 제 목표는 지금 하는 카페를 키워 2호점을 내는 거예요. 열심히 하는 건 누구에게도 지지 않을 자신이 있으니 꼭 이뤄낼 겁니다. 그때가 되면 여러분들 커피 한잔 하러 오세요. 제 이야기 들어주신 분들 너무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